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으시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왔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운동하고, 교감신경이 맥박을 빠르게도 하고 혈관도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심근의 수축과 확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가슴에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의 박동이 지속적으로 명치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심장의 두근거림에 의한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줘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심장의 열이 심장을 흥분시켜서 정신이 안정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면증이라고 보고, 심장의 흥분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인체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 체온, 소화조절 등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고요.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동공은 확장이 되고요. 땀의 분비가 촉진돼서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심장의 박동수는 증가하게 되고, 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는 확장이 되고 위장관 운동은 저하되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흥분 시에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동공은 작아지고요. 땀의 분비는 적어지고, 심장의 박동수는 감소하고, 혈관은 확장되고, 기관지는 수축하고, 위장의 운동은 촉진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신체 부위에 다양한 통증이라든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지속하게 받게 되면 몸이 예민해지고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만성 두통이나 목, 어깨, 허리 등 쪽의 통증, 그리고 섬유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이 과도하게 뛰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 그리고 위장의 운동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수족냉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불면증과 같이 나타날 때는 자율신경계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오직 불면증 증상만 독립적으로 나타날 때는 오히려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구분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했을 때 이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약제가 황련이라는 약제고요. 그 맛이 되게 쓰고요. 성질이 매우 찹니다. 쓴맛 때문에 열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증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황련을 주된 약으로 쓰고 있는 처방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 그리고 두통, 어깨, 목의 통증, 그리고 열이 오르는 상열감이라든지 불안증과 같은 증상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할 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약간 체계를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먼저 소화가 불량하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화사심탕과 강금연삼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소화는 양호한데 설사를 하는 경우는 갈금연탕이라고 하는 처방과 백동탕, 감사거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화는 불량한데 변은 정상적으로 볼 때는 황련탕, 그리고 생강사심탕과 같은 처방을 쓰고요. 소화도 양호하고 대변도 양호할 때는 소화명탕, 황련악교탕과 같은 처방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소화도 불량하고 변비가 있을 때는 사망사심탕, 부자사심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소화는 양호한데 변비가 있을 때는
대왕 황련사심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환자를 보면서 위장 상태 그리고 변의 상태 구분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쓸 때 불면증이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다 보면 깜짝 놀라서 깨는 수면 놀람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면 놀람증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여러 번 반복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근육은 점점 더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수면 단계가 안정되지 않아서 근육이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발작이 일어나면서 움찔거리면서 잠에서 깨는 형태를 수면 놀람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몸이 피로하거나 긴장 상태가 그 원인이 되며 졸거나 잘 때 불편한 자세를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면에 제대로 빠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지하철이나 회사, 도서관에서 잠깐 자는 동안 그 증상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놀람증은 흔한 증상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질환에 속하기는 하지만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뇌경색 등과 같은 합병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우울증, 기억력, 집중력 감퇴, 불안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증상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